안녕하세요. WWE 전문 유튜버 뚱이와 살펴보는 오늘자 5월 15일 WWE 뉴스카드 지금부터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크리스찬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최근에 토크스포츠와 인터뷰를 진행한 크리스찬이 본인의 현역 복귀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 토크스포츠의 인터뷰 진행자인 알렉스 메카시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는데, 사실 크리스찬은 뇌진탕으로 은퇴를 했습니다. 데니얼 브라이언과 비교를 하면서 사실 데니얼 브라이언이 복귀를 했기 때문에 크리스찬 너도 복귀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너는 요즘 어때? 이렇게 좀 근황을 물어보는 질문을 던졌는데, 사실 크리스찬은 복귀를 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실히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본인의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 데니얼 브라이언과 나는 다르다. 데니얼 브라이언은 30대니까 복귀가 가능했지, 나는 40대다. 이렇게 본인과 데니얼 브라이언의 차이점을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 뇌진탕 부상이 그냥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여러 종류가 있다고 하는데, 데니얼 브라이언의 복귀는 데니얼 브라이언이니까 가능했던 거고, 나의 뇌진탕은 또 다르다. 이렇게 좀 차이점을 설명을 한 것입니다. 또 본인은 지금 전체적인 본인의 커리어에 만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WWE 돌아가서 나는 할 게 없다. 또 이렇게 못을 박았다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또 은퇴라는 게 또 번복을 뭐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크리스찬은 어쨌거나 나는 지금 괜찮다. 나는 돌아갈 이유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한편 크리스찬은 본인의 복귀는 이제 물 건너 갔으니까 지금 최근에 복귀를 해서 활동하고 있는 본인의 절친 에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에지가 누구와 대립을 했으면 좋겠는지 요 이야기를 또 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에지가 AJ 스타일스 그리고 세스로니스 같은 현재 러 브랜드의 최고 악역 슈퍼스타와 한번 대립을 했으면 좋겠다. 또 본인의 소망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자, 다음 소식은 미키 제임스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자, 이제 러 위미스 챔피언은 새롭게 아스카가 됐습니다. 아스카가 최근에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서 새로운 도전자에 대한 좀 암시를 하는 그런 투표성의 글을 남겼다고 하는데, 여기에 미키 제임스가 뛰어들었습니다. 미키 제임스가 최근에 부상으로 몇 개월 동안 TV쇼에 빠져있던 상황이었는데, 미키 제임스가 갑자기 여기에 들어온 게 지금 팬들 입장에서는 좀 반갑기도 하고 좀 의아스러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정당한 방식으로 아스카의 러 위미스 챔피언십을 가져오고 싶다. 내가 복귀하고 챔피언 자리를 얻지 못했다. 요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미키 제임스는 지금 이제 작년 7월에 부상을 당했는데, 지금 이론적으로는 최근에 복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마련이 됐기 때문에 지금 미키 제임스가 아스카에게 뭔가 도전장을 던진 것이 상당히 지금 주목을 끌고 있고, 조만간 미키 제임스가 러 TV쇼에 출연하는 게 아니겠느냐, 지금 많은 기대감을 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아스카는 참고로 미키 제임스의 도전장에 덤벼라, 이렇게 답글을 남기면서 지금 상당히 팬들의 흥미를 높이고 있는데, 과연 이 부분이 각본 줄거리로 연결될지는 앞으로의 TV쇼를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언더테이커에 대한 소식입니다. 사실 언더테이커의 그 은퇴와 관련된 좀 소식을 어제 한번 다뤘었는데, 거기에 연장선입니다. 자, 최근에 ESPN MMA 유명 기자인 아리엘 엘와니와 언더테이커가 인터뷰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지금까지 은퇴에 대한 좀 의심이 들고 있는데, 아리엘 엘와니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대놓고 언더테이커가 곧 은퇴를 하는 것이냐, 지금 방영되고 있는 더 라스트 라이드 다큐멘터리가 당신의 은퇴를 의미하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직접적으로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다큐멘터리가 아직 끝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언더테이커가 이 대답을 해줄 리가 없습니다. 본인이 그걸 지금 대답해주겠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상당히 허탈해하는 웃음을 지었다고 합니다.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더테이커는 그 이후에 본인의 부상과 관련된 이야기를 상당히 오랫동안 했는데 지금 본인의 몸 전체 중에 성한 곳이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자신이 레슬링을 하기는 상당히 힘든 상태인 건 맞다, 또 이렇게 인정을 하면서 마치 은퇴를 고민하고 있는 게 맞다라는 식으로 또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농담식으로 좀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지금 본인의 몸 상태 때문에 아내가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그 아내가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눈칫밥을 먹으면서 살고 있다, 또 이런 식으로 농담을 하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말하는 투가 은퇴를 좀 인정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계속해서 좀 눈길을 끌고 있는 그런 언더테이커의 최근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언더테이커가 아리엘 엘와니와 인터뷰를 이어갑니다. 이번 주제는 레슬매니아 연승 마감에 대한 질문이 주어졌는데 언더테이커의 연승 마감이 조금 아쉽진 않았는지 연승이 마감되는 게 언더테이커 본인도 원하고 있었는지 요거에 대한 질문이 주어졌는데 언더테이커는 본인의 기록 마감을 좀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WWE가 진짜로 그런 싸움을 하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연승 기록이나 어떤 각종 기록들이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이런 기록들도 사실 깨지라고 있는 법이기 때문에 언더테이커는 예전부터 이 기록이 깨질 것임을 짐작하면서 살고 있었다고 하는데 여기서 새로운 점은 회사 내부에 있던 사람들은 언더테이커의 연승 마감 각본을 상당히 반대를 많이 했었다고 합니다. 언더테이커 본인도 처음에는 이 연승 마감을 해야 되나? 좀 의심이 들었다고 합니다. 빈스 맥맨을 찾아가서 몇 번을 물어봤다고 하는데 빈스 맥맨은 상당히 확신이 찬 그런 상태에서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밀어붙였다고 합니다. 언더테이커가 사실은 빈스 맥맨의 계획을 반대를 할 수도 있었다고 하지만 빈스 맥맨이 상당히 확신에 가득 찬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굳이 반대를 하지 않고 빈스 맥맨의 계획을 그냥 따라서 이행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결국 이런 얘기입니다. WWE라는 회사는 본인의 개인의 그런 욕구를 채우는 곳은 아니고 사업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회사의 전체적인 뜻을 따라갈 줄도 알아야 된다, 이런 뜻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자, 다음 소식은 크리스 제리코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크리스 제리코와 트리플 H는 좀 예전부터 많은 팬들에게 좀 사이가 얘네 안 좋은 것 같다, 좀 어색한 사이가 아니냐, 좀 이렇게 많은 의심을 사고 있었는데 역시 이게 사실이었습니다. 자, 크리스 제리코가 얘기한 바에 따르면은 상당히 본인들이 치열하게 싸웠던 그 당시가 이제 신인 시절이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회사 안에서 최고의 자리를 두고 서로 경쟁을 하는 그런 똑같은 입장이었기 때문에 서로를 좀 미워하고 질투하면서 그렇게 좀 부딪히는 일들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 또 이렇게 인정을 하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은 친구처럼 지내고 있다고 하는데 싸울 일이 이제 없는 거죠. 서로 늙어가고 함께 이제 지내다 보니까 이제는 싸울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는 친구처럼 지내는 그런 관계라고는 하는데 더 재밌는 것은 빈스 맥맨이 예전에 크리스 제리코와 트리플 H가 관계가 좋지 않은 거를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오히려 각본으로 많이 이용했다라는 건데 아무래도 진짜처럼 싸우기 때문에 아무리 WWE가 각본이지만 사이가 좋지 않은 크리스 제리코와 트리플 H의 대립을 빈스 맥맨이 아주 좋아했다라고 합니다. 자, 오늘 보도된 레슬보치의 좀 단독 보도를 보면은 WWE가 대중들에게 공개하지 않은 어떤 숨겨진 초대형 각본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원래는 작년에 계획이 세워졌고 이번 2020년도 상반기 봄부터 해서 여름까지 이게 진행이 됐었어야 됐는데 사실 이게 코로나 관련된 상황 때문에 결국 취소가 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일단 보도된 바에 따르면은 이 계획이 상당히 팬들한테 큰 충격을 주는 정말 엄청난 대형 각본이라고 하는데 이게 상당히 또 장기적으로 계획이 됐었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빈스 맥맨은 지금 관중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무관중 상황이기 때문에 그 각본을 결국 실행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자, 이 각본 지금 드러나지 않은 이 초대형 각본은 참고로 이전에 빈스 맥맨의 리무진이 폭파됐던 그 각본 그리고 넥서스가 침공을 하면서 데뷔했던 그 각본의 수준과 좀 비슷한 그런 충격을 주는 각본이었다고 하는데 먼 미래 코로나가 좀 이제 가라앉고 팬들이 다시 입장하게 되면은 이 각본이 다시 실행이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리오러쉬의 인터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이드 더 로프스와 최근에 인터뷰를 좀 길게 했는데 리오러쉬가 WWE를 좀 떠나게 된 실질적인 이유에 대해서 좀 공개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리오러쉬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이 있으시거나 조금 편견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은 이 인터뷰 내용을 좀 자세하게 좀 보시길 제가 권고를 해드립니다. 리오러쉬가 단순히 그냥 회사랑 좀 그냥 싸운 게 아니라 리오러쉬만의 어떤 사정이 있었다고 이렇게 드러났는데 본인의 실제 상황 그리고 본인의 계약 상황 여기에 좀 큰 괴리감이 존재했다고 하는데 지금부터 리오러쉬의 인터뷰 내용을 좀 천천히 넘겨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각자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리오러쉬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이럴 수도 있겠구나, 리오러쉬가 상당히 작년에 좀 힘든 한 해를 보냈을 수도 있겠구나 한번 충분히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소식은 애덤 콜의 인터뷰 내용인데 이번 주 WWE 더 범프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습니다. NXT 챔피언으로서 캐싱인을 받을 가능성에 대해서 평가를 해봤다고 하는데 사실 좀 지금 기준으로는 말이 안 되죠. 머니인더뱅크 가방을 NXT 쪽에 뭐 쓴 사례가 없기 때문인데 사실 최근에 로얄 럼블에서 우승한 샬럿 플레어가 리아 리플리에게 도전하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몇몇 팬들은 오티스가 애덤 콜에게 도전하는 일도 벌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이 WWE 더 범프에서도 진행자들이 여기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어쨌거나 애덤 콜은 오티스가 본인에게 캐싱인을 하는 상황이 충분히 벌어질 수 있다, 나도 생각을 해봤다,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를 나도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티스가 NXT 챔피언십에 도전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본인의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 본인이 지금 너무 잘 나가고 있다 보니까 본인의 타이틀을 빼앗으려면은
캐싱인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좀 본인을 자랑하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자, 어쨌거나 애덤 콜의 개인적인 의견이겠지만 만약에 오티스가 NXT 챔피언십에 가방을 쓴다, 그래봤자 소용없다, 나는 타이틀을 방어해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감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오티스가 WWE 더 범프에 출연해서 인터뷰를 한 내용 중에 한 단락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에게 어떤 절친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팬들한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터커 외에 누가 또 친한가 얘기를 하다가 체드 게이블의 이름을 꺼냈다고 하는데 체드 게이블과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다라는 사실을 팬들에게 공개를 했습니다. 사실 미네소타 출신이기도 하거니와 같이 레슬링을 배우면서 사실 오티스도 과거에 아마추어 레슬링을 배웠던 사람인데 이제 체드 게이블처럼 과거에 아마추어 레슬링을 같은 곳에서 배웠던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뭐 둘이 통했다고 하는데 매일같이 운동하고 뭐 같이 다니면서 상당히 친했다고 합니다. WWE에 와서 상당히 놀랬다고 하는데 어쨌거나 다시 만나서 뭐 기뻤다, 체드 게이블이 대단한 사람이다, 또 이렇게 극찬하는 말까지 남겼다고 하는데, 자, 마지막으로 본인도 체드 게이블을 보면서 WWE 슈퍼스타가 되는 그런 꿈을 키웠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덧붙였다고 합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소식은 세스 롤린스에 대한 소식인데, 세스 롤린스가 사실 이번 주 러 TV쇼에서 베키 린치의 임신 소식이 밝혀지고 나서는 좀 캐릭터를 유지하려고 별다른 동작이나 말을 하지 않았는데, 세스 롤린스가 본인의 캐릭터를 파괴하고 처음으로 심정을 밝혔다고 합니다.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서 한 장의 사진과 글을 올렸다고 하는데, 요런 사진을 올렸습니다. 사실 베키 린치가 처음으로 이제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그 임신 테스트기가 밑에 보이는데 그 당일날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그때 본인이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그거를 이게 짧게 트위터에 글로 올렸다고 하는데, 뭐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글을 남기면서 상당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느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최근에 축하해준 팬들한테 또 고맙다, 또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 아이는 12월에 태어납니다. 12월까지 시간이 금방 오지 않을 것 같다, 도대체 언제 기다려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상당히 아이를 가졌다는 것에 지금 상당히 들떠있는 본인의 심정을 밝혔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자 소식은 여기서 마감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고요.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